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949명으로 동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진단키트마저 동인하면서 마스크 대란에 이어 키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만여 명이 감염됐는데 올 들어서는 불과 39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도내 모든 시군마다 사상 최대의 확진자 수를 갈아치우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천시는 정부의 변경 지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폭증하는데 이를 진단할 키트는 일주일째 품절 사태입니다. 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공급이 안 되면서 약국마다 진단 키트를 구하지 못해 난립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의 전화는 엄청 많이 와요. 하루에도 수백 통씩 문의 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구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실정이지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진단 키트를 구하지 못해 검사는커녕 감기약만 사서 먹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약국을 돌아다녀 봐도 키트가 없다고 그러니 다시 그렇다고 보고서 가서 줄 서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검사 감기 걸린 상태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하루 1,000명씩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제 코로나19는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50대 이하인 확진자는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집중관리군 환자에만 건강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집중관리군으로 하루 2번 유선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배송됩니다.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지 않아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건강 상태도 스스로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비대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동거 가족이 약국에서 받을 수 있고 혼자 산다면 보건소에서 배송해줍니다. 충북에선 호흡기 클리닉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31곳에서 재택치료관리에 들어갑니다. 이 기관들을 청주권과 남부, 북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혼선을 줄일 방침입니다. 그 해당되는 권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된 확진자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관리군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일선 병의원의 업무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이 병원은 간호 인력 3명이 매일 2번씩 130명의 환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위가 어느 부위라고 하셨나요? 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비대면 진료 보실 때 의사 선생님께 지금 현재의 증상을 말씀을 해주시면 필요한 처치를 해드릴게요. 문제는 정기점검 대상인 집중관리군이 주로 고령층인데 보건복지부 앱 설치 안내부터 건강상태 확인까지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관리군 환자들의 문의까지 몰리면 원활한 상담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령인 분들이 집중관리군 대상이다 보니까 그 앱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소화하기가 좀.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실에 맞춰 더 많은 병의원들이 재택치료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에서도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패스와 같은 행정명령 주체를 자치단체장이라고 판단하면서 집단 소송이 지역별로 제기되는 겁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과 전국 학부모 연합 등의 단체가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
백신 접종을 늘리려는 잘못된 방역 방침에 대한 분명한 항의임을 공표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백신 패스 취소 소송장이 접수된 건 충북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지만 서울 행정법원 4부는 방역 패스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 패스 반대 관련 단체들은 충북을 시작으로 전북과 부산 등에서도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전국의 지역별로 이 반인권적인 백신 패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충북도 현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누군가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고 실내 체육시설의 출입도 불가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코로나19 진단 체계와 재택 치료자 관리에 큰 변화가 생긴 가운데 방역 패스의 항목별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야간 선별 진료소를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기존 선별진료소 인력을 재택치료 지원 등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선별진료소는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전 8시 일괄 문자 발송으로 변경됩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3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단양군 단성면의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3구를 검사한 결과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ASF 사례는 92건으로 늘었습니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재선거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공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어제 하루 마치 본선 투표를 하루 앞둔 후보들처럼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홍보 피켓을 들고 거리 인사에 나선 정우택 전 의원. 지난 총선에서 흥덕에서 고배를 마시고 상당으로 돌아온 정 전 의원은 사선 국회의원에 도지사를 지낸 지명도 높은 자신이 재선거에 뛰어야 대선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상당구에서 득표력 있는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등장을 해야 대통령 선거와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을 거다. 윤갑근 전 구검장은 아침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라임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근 중앙당 최고위에서 경선 참여에 장애를 제거한 윤 전 구검장은 윤석열 후보와 소통이 가능한 자신만이 정치 혁신과 상당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소는 채부터 담아야 된다.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대 교체, 정권 교체의 코드에 맞는 게 나다. 경기 광명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김기훈 변호사는 고향에서 도전한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번 재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았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군 서해상 피격 공무원 유족의 변호를 맡는 등 약자를 변론해온 자신이 대선에서 중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바로 선택을 받아야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고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당선의 기회를. 국민의힘은 오늘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합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관위를 통해 공식 발표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이 최고 90%까지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인당 소고기 소비량에서 미국산이 한우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소고기 수입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산은 지난해 수입량이 25만 톤으로 1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고기 도매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수입산 유통량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나 일반 단체에서 수입 소고기 급식량이 많이 늘면서 수입육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산이 대부분인 수입산 소고기는 지난해 7.9%나 증가했습니다. 연간 1인당 소고기 소비량에서 5.0kg을 기록한 미국산이 사상 처음으로 한우 소비량을 앞질렀습니다. 한우협회 측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시장을 재편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산 냉장육이 구이용으로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안심 수입량이 약 한 90% 정도 크게 증가했다는 이 점이 한우의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도내 한우 농가들은 미국산 관세 특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2026년도부터는 미국산 FTA 협상으로 인해서 수입 쇠고기가 완전 관세가 철폐가 되고 또 2년 후에는 호주산도 완전 철폐가. 농민단체들은 한우 자급률이 더 이상 하락할 경우 우리 한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고3 재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충북진학지도협의회 조사 결과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의과 계열과 카이스트 등 과학 계열 그리고 서울 소재 10개 주요 대학에 합격한 충북 고3 학생은 1,288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재작년에는 10.6%, 지난해에는 12.4%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가 해양수산부의 2022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내 양식어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스마트 냉소 5종 연구시설 건립 사업을 제안한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연구소 부지 600여 제곱미터에 25억 원을 들여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청주시 내 건설 현장 2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합동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건설 및 지하안전 관련 업무 협약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흙막이 등 가설 구조물과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교류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새청주 새마을금고가 올해도 장학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새청주 서청주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학생 164명을 선발해 1억 2,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금고 측이 장학사업을 시작한 1994년 이후 누적 장학금 수혜자는 3,077명, 장학금 지급액은 13억 2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